안녕하십니까. 차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부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 차서전. 정의에는 눈물이 많고 불의에는 용서가 없는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 자리가 맞을 텐데 역사자를 보면 여기 이 건물이 재판소에 하는데 재판소는 없고 웬 병원이 들어와 있네. 그러면 재판소는 대체 어디로 갔지? 1990년대 중국의 동북 공정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 세계일보 특파원이 중국 다롄과 단독 일대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대령 법정을 찾았으나 법정은 없어지고 개인 병원 간판이 내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역사적인 그 건물을 이미 개인에게 팔아치운 것입니다. 특파원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우리 부부는 우울해졌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한 독립 영웅들의 발자취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은 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값이 얼마든 그 건물을 다시 사들이도록 하세요. 현대세 민족적 순환을 품은 대련 법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유산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외국의 개인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건물 주인과 협상을 거쳐 세계 1보사가 대련 법정이 있던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철저히 고증한 후에 안중근 의사가 형을 언도받던 그때의 모습으로 똑같이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아 1993년 세계 1보사를 통해 여순 순국 선열 기념 재단을 창립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동양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다롄을 방문하면 꼭 차지하는 평화의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북아는 이웃나라 간의 복잡한 미묘한 관계가 얽혀있는 곳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한들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일보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한민족의 끈기 있는 국난 극복의 역사와 평화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대련 법정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남미, 중동에서 창간하신 분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정작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제약으로 신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1989년에야 언론 자유가 이루어져 세계일보를 창간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교회가 만든다는 이유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는데 역시나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신문을 만들 때 쏟아졌던 비난이 한국에선들 비껴갈 리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터무니없는 억측이 넘쳐났습니다. 통일교회를 선전하는 기관지가 될 것이다. 편향적인 종교기사가 판을 칠 것이다. 심지어 1년도 지나지 않아 폐간될 것이다 라고 헐뜯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언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언론은 곧 진리의 대변자이며 양심해야 한다는 믿음을 안고 1989년 2월 1일 창간 후 120만 부를 발행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믿음은 30년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권정당의 비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건실한 통일교의 기업이 세무사찰을 당하는가 하면 아예 회사를 파산시키는 보복도 뒤따랐습니다. 1970년대 산탄공기총으로 시작해 대공포인 발칸불을 생산했던 통일산업과 농기계 전문 생산 기업인 동양농기계 등 많은 회사들이 표적 세무사찰로 끝내는 문을 닫았습니다. 편집 책임자를 해외로 내보내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방해 공작이나 회의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정의와 도덕성 회복을 위해 깃발을 드높였습니다. 결국은 세계일보가 옳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일보는 격동의 시대에 고고의 일성을 울리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너른 들판에
홀로선 소나무처럼 외롭기 그지 없었지만 정에는 눈물이 많고 불에는 용서가 없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정치 이념을 뛰어넘고 특정한 종파를 위해 붓을 들지 않으면 국민과 국가 세계를 위해 피와 땀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세계일보는 명실공히 세계인을 위한 세계의 신문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나는 지갑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돈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고 조금 자라서는 남북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 급해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오느라 돈이 없었습니다.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앙이 우선이었기에 돈과 동떨어진 삶을 이어갔습니다. 성원호 교회 헌금은 전부 교회와 세상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역시나 지갑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60년이 흐른 지금도 남들 앞에 내놓을 변변한 지갑이 없습니다. 간혹 값비싼 지갑을 보면 궁금해집니다. 저 속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나 머물까? 무엇을 위해 사용될까? 돈의 지갑 속에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으로 누구를 위해 어떻게 흘러가느냐입니다. 그 돈의 행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독일교회 경제활동은 한국전쟁 시기에 부산 범일동 토담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우표를 수집해서 팔고 브로마이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꿔 거리에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돈을 모아 선교에 사용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제활동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은 1960년대 적산가옥에서 시작한 통일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다양한 상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기계 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처음 통일 산업을 시작할 때 쓰레기통에 틀어박힌 일제 선반기계 하나를 당시 가격 72전에 사다가 창고에 들여놓는 것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차 발전해 예와 산탄 공기총 공장에서 M1 총과 같은 공기총을 만들고 국내 최초로 발칸포를 생산하는 등 굴지의 방위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계회사가 되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일화를 세워 인삼 제품을 세계로 수출한 것은 한국의 인삼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분야를 3구대 정시로 개척해 197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돈 버는 일에 그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골고루 기도를 갖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 평준화를 실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토대에는 위하는 삶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가 부자 된 것에 대해 고마워할 줄 모르고 돈을 더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며 남을 도와주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그 선물을 골고루 누려야 합니다. 한 개인이 물질을 다 차지하려 들고 한 나라가 과학기술과 돈을 독점해서 다른 나라를 종소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 노력해 기술을 개발하되 부자가 된 다음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 그 사람도 잘 살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경제 평준화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비싼 지갑 속에 빳빳한 지폐가 아닙니다. 그 지폐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올바르게 쓸 때 진정한 자랑이 됩니다.
과학은 인류의 꿈을 이루어주는 디딤돌. 과학기술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과학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인류에게 쓰임새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학기술은 세계 이곳저곳에서 제각각의 역할만 수행해 왔습니다. 도서관에 한 권의 논문으로만 묻혀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을 하나로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통일을 이루어 과학자들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는 그 고민 끝에 탄생했습니다. 우여곡절의 산고를 거쳐 1972년 첫 번째 대회가 열린 이후 내노라하는 세계 석학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대과학의 도덕적 방향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미국 뉴욕에서 제1차 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 부부는 창설자로서 과학이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과학은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 문명은 본질적으로 인류 전체의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회는 1973년 일본 도쿄에서 현대과학과 도덕가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첫 대회는 7개 나라에서 온 20명에 불과했지만 2차 대회에는 18개 나라에서 60여 명이 참석해 1년 만에 세계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 5명이 참석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1970년대 초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교회 1년 예산이 26,0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언론교육, 사회봉사 등의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과학기술에 대한 후원입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가 출발할 때 몇몇 과학자들은 우리 부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교수는 이번 과학자 대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중히 요청하면 돌아오는 답은 엉뚱했습니다. 그 대회 창설자가 문선명 목사 부부라고 하던데 나는 그들에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학자는 몇 년 후 대회에 참석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자 대회의 진정한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는 26차 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10년째를 맞아 1981년 서울에서 열린 대회는 100여 개 나라에서 808명의 학자가 참석해 세계 최고의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우리는 일찍이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기술 평준화를 내세웠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공동의 자산이므로 몇몇 나라가 독점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부부가 과학기술 평준화에 관심을 갖고 후원한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의 기술을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나눠줘 과학기술의 평준화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에 소시지 공장을 세우고 생산기계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농사짓는 법과 가축 기르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미에서는 소를 수천 마리 길렀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배출하는 배설물 때문에 공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습니다. 소만 기른 게 아니라 자연을 더욱 푸르게 하기 위해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또한 하와이 코나에 커피 공장을 일궜습니다.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벌레 때문에 큰 피해도 보았습니다. 커피는 알맹이를 볶아서 만드는데 농약을 뿌린 것을 쓰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농약을 뿌리지 않고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커피를 생산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했고 독일에서 자동차 라인 생산의 기간 산업과 보링 공장 등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농부들이 일일이 손으로 모를 심는 모습이 안타까워 농기계 공장을 인수해서 대량으로 농기계를 보급했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항공기술과 우주공학기술을 갖추기 위해 한국 타임즈 항공도 추진했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는 여러 난제로 2000년 22차 대회 이후 중단되었는데 전세계 과학자와 엔지니어, 발명가, 학자들이 크게 안타까워 했습니다. 역사 이래 그토록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회를 연 사람은 우리 부부밖에 없었기에 세계 곳곳에서 대회를 다시 개최해달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백을 깨고 2017년에 다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 열린 24번째 대회는 수백 명이 참석해 새로운 과학의 길을 탐구하는 값진 재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학자들에게 종교과학을 비롯한 세계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참부모를 바로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이념, 종교를 뛰어넘어 전 세계 과학자와 엔지니어, 발명가들이 모여 우리 눈앞에 놓인 과학기술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이 인류의 미래, 행복과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